이 집에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인데 왜 자꾸 새는 걸까? 혹시 요즘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 안 어딘가에 돈이 멈추는 물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5세 인테리어와 풍수를 함께 공부해온 생활공간 전문가 허한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집을 고치고 바꾸고 살펴보면서 어째서 저 집은 잘 되고 저 집은 계속 꼬일까를 수도 없이 목격해왔죠. 그 답은 늘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집 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어르신 댁에는 오래되고 망가지고 의미를 잃은 물건들이 그냥 그 자리에 놓여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돈의 흐름을 막고 기운을 가라앉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두면 돈이 막히는 물건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어려운 이론 없이 어르신 눈으로 봐도 딱 알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에는 집에 두면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복을 부르는 물건 5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집들에서 이 단순한 것들이 돈의 흐름과 복의 기운을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집 안에서 돈을 몰아내는 물건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강하게 돈줄을 막는 물건, 바로 멈춘 시계입니다. 시계 좀 멈췄다고 무슨 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상징이고 운이 돌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런 시계가 멈춰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시간도 멈추고 돈의 기운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 오셨던 강동구에 사는 67세 김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직접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거실 한켠에 벽걸이 시계가 있었는데 침이 딱 멈춰 있었죠. 언제부터 멈췄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안방에도 탁상 시계가 멈춘 채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김 여사님, 집 안에 시간이 멈춰 있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시계부터 새로 맞추세요.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 후 한 달쯤 지나고 다시 배웠는데요. 신기하게도 로또 3등에 당첨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풍수에서는 멈춘 시계를 운세 정체의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거실, 안방, 현관 근처에 멈춘 시계가 있다면 그 기운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과감히 버리시고 필요한 시계는 제 시간에 정확히 맞춰진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계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곳보다는 눈에 잘 띄고 시간이 쉽게 확인되는 곳. 예를 들면 거실 벽 중앙, 식탁 옆, 현관 입구 쪽이 좋습니다. 만약 집 안에 시계가 너무 많아도 시간이 중구난방 흐르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시계는 흐르는 시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풍수 얘기만이 아닙니다. 시계가 멈춘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다는 건 우리가 삶의 흐름에 무뎌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무뎌짐이 바로 돈이 새는 가장 무서운 구멍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 신발입니다. 신발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그 집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짝이 없는 신발은 풍수에서 기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양쪽이 짝을 맞춰야 온전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한쪽만 남아있다는 건 곧 불균형, 외로움, 고립을 상징하게 되죠. 집 안에 짝 없는 신발이 놓여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혼자 남겨진 기운을 끌어들이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건 단지 풍수 해석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짝을 잃은 물건은 감정의 잔상을 머금고 있어 집주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방치된 그 신발 한 짝, 사실상 당신의 결단력과 에너지까지 끌어내리는 장치가 됩니다. 이처럼 집 안에 남겨진 쓸모없는 잔해들은 공간을 어지럽히고
기운을 정체시키며 주인의 마음까지 묶어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버릴지 고민되는 물건은 이미 버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정리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집 안 신발 정리법 3가지. 첫째, 짝이 없는 신발은 반드시 버리세요. 둘째, 밑창이 다 다른 신발도 과감히 정리하세요. 다른 밑창은 지쳐버린 기운을 의미하고 실제로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셋째, 너무 오랜 시간 쓰지 않은 신발은 기운이 죽어 있습니다. 한 해 넘게 안 신은 신발은 현관 앞에 두기보다는 치우거나 기부하거나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신발은 꼭 짝지어 보관하세요. 너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거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튀어나와 있으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그로 인해 관계운, 재물운에 영향이 갑니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공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닫혀 있어도 그 안의 기운은 결국 집 전체 흐름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바닥에 쌓인 흙먼지, 굽이 부러진 채 방치된 구두, 낡은 실내화 하나, 이런 것들 모두 복이 들어오기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신발인데 뭘 하셨다면 그냥 기운도 흘러가는 물건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정리 하나만 잘해도 공간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결국 재물운까지 바꿉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 댁 거실이나 복도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나요? 사람마다 미적 취향은 다르지만 그림이나 사진 하나가 집 전체의 기운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풍수에서는 보이는 것이 곧 기운을 끌어들이는 장치라고 봅니다. 그림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집의 정서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되죠. 특히 다음과 같은 그림이나 사진은 재물운은커녕 복 자체를 내쫓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피해야 할 그림,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폭포가 떨어지는 그림. 시원해 보일 순 있지만 풍수에선 돈이 빠져나가는 상징입니다. 물이 떨어진다는 건 재물이 새는 형상이기 때문이죠. 특히 현관 근처나 식탁 맞은편에 걸려 있다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인물화. 외로움, 쓸쓸함, 고독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그림이 안방, 복도, 서재에 걸려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가족 간 소통이 단절되거나 의욕 저하가 생기기 쉬워요. 셋째, 색감이 어두운 추상화나 괴기스러운 이미지. 예술성은 있을지 몰라도 생활 공간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 안 에너지를 차갑게 만들고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틀어막는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좋은 집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화사한 그림이 기분 좋게 걸려 있다는 것. 꽃이 피어 있는 화병 그림, 햇살이 가득한 풍경화, 가족이 웃고 있는 따뜻한 사진. 이런 이미지는 실제로 집 안의 기운을 높이고 시선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사람 기분이 좋아지면 그만큼 돈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 풍수의 핵심 논리입니다. 혹시 지금 집 안에 불편한 느낌이 드는 그림이나 왜 이걸 걸어놨지 싶은 사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림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희망인지 불안인지 풍요인지 고립인지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림 하나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바뀐 기운이 쌓이고 그 기운이 다시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풍수의 힘입니다. 자, 돈이 끊기는 물건 4번째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지갑 속을 뒤졌을 때, 혹은 냉장고 옆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종이들 사이에서 언제 썼는지도 모를 영수증이 나온다면 그건 지금 당장 점검하셔야 할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풍수에서는 지출의 흔적을 방치하는 행위는 돈의 에너지를 묶고 흐름을 정체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수증을 통해 소비한 금액을 다시 떠올립니다. 아, 이거 왜 샀지? 또 외식했네. 카드값 어떻게 내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재물에 대한 죄책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을 벌고 있어도 자꾸 불안하고 쓸모없이 아끼거나 혹은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영수증은 종이이기 때문에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탁하게 만드는 힘도 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곳에 영수증이 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손을 대셔야 합니다. 영수증이 복을 막는 대표 장소. 첫째, 지갑 안입니다. 오래된 영수증이 지갑 속에 남아 있으면 새 돈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둘째, 책상 서랍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은 머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정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냉장고, 전자제품 옆입니다. 영수증에서 나오는 종이의 습기가 기기 에너지와 상충해 집 전체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들어오는 영수증 정리법. 첫째, 모든 영수증은 하루 안에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필요한 건 스캔하거나 메모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지갑 안은 항상 빈자리를 남겨두세요. 지갑에 여유가 있어야 돈도 들어옵니다. 셋째, 서랍에는 지출 대신 수입이 떠오르는 이미지를 넣으세요. 작은 금전은 부족, 혹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짧은 문구 하나도 좋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억과 감정, 흐름을 함께 품고 다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돈이 들어오기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쌓아두는 게 아니라 비워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수증 하나 정리하면서 지출의 에너지를 털어내고 다시금 풍요의 여백을 만들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선물인데 복이 막힌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 억지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돈의 기운뿐 아니라 집안 분위기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받았을 땐 웃으며 고마워요 했지만 속으론 이걸 왜 주지? 어디다 둬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물건은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워도 당신의 공간에서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면 미안할 것 같아서, 선물 준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하면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주고받는 기운의 교환이라고 봅니다. 받은 선물이 나에게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면 그 물건은 이미 부조화된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은 대체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둡니다. 거실, 탁자 위, 식탁 옆, 서랍 위.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도 난 이거 싫은데라는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떠올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공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불편해지고 삶의 흐름에 미세한 마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 억지로 두고 있는 건 몇 개나 되시나요? 이 물건 하나를 정리하면 집도, 마음도, 운도 훨씬 가볍고 선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 팁 드리겠습니다. 선물 정리의 풍수 원칙. 첫째, 보자마자 좋다는 느낌이 없는 선물은 이미 당신의 기운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남기되 물건은 놓아주세요. 둘째, 미련은 정리의 적입니다. 언젠간 쓸지도 몰라라는 말 속엔 변화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셋째, 선물로 받은 물건 중 마음에 안 드는 건 고마운 기억만 남기고 사진으로 보관하고, 실물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은 받는 순간보다 그걸 어디에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에 마음의 공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진짜 원하는 물건, 기분 좋아지는 물건을 놓아보세요. 공간이 가벼워지고 그 틈으로 기운과 돈이 흘러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끊기는 5가지 물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복을 부르고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좋은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싱싱한 식물 또는 생화. 죽은 기운은 죽은 기운을 부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기운은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옵니다. 작은 화분 하나, 푸릇한 잎사귀 몇 장만으로도 공간 전체의 기운이 바뀝니다. 특히 거실 구석, 부엌 옆, 창가 자리에
생기를 가진 식물을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스투키, 금전수, 산세베리아, 아이비 등은 기운이 강하고 관리도 쉬워지며 가정에 적합합니다. 둘째, 밝은 조명. 어두운 공간은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특히 현관, 안방, 서재 등 우리의 주요 활동 공간에 조명이 약하거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면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톤의 밝은 조명을 곳곳에 켜두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팁 현관 센서 등이 너무 어두운 분들은 작은 무드 등을 추가로 설치해 보세요. 셋째, 복을 상징하는 작은 장식품. 풍수에서 자주 쓰이는 복조리, 작은 금괴, 모형 또는 복자, 액자 하나만으로도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품게 됩니다. 포인트는 너무 많지 않게 딱 한두 개만 의미 있게 배치하는 겁니다. 가령 식탁 위엔 오복을 상징하는 도자기 조리 하나, 현관 위쪽엔 복차 하나만 걸어두어도 그곳을 지나는 매 순간마다 복의 기운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넷째, 금속 소재의 정리함이나 트레이. 금속은 돈의 기운을 붙잡아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책상 위, 거실 테이블, 안방 화장대에 작은 금속 트레이를 두고 그 안에 열쇠, 동전, 반지 같은 금속성 물건을 올려두면 산만한 기운을 잡아주고 집중력과 재물관리 능력도 올라갑니다. 단,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 1회 이상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물건 하나.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끼는 찻잔,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찍은 가족 사진, 어떤 분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런 물건은 공간에 긍정적인 진동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복을 부르고 돈을 부르고 당신 삶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어 줍니다. 지금까지 돈이 끊기는 물건 5가지, 돈이 들어오는 물건 5가지 모두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현실적인 공간 정리 방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별로 정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 멈춘 시계, 짝 잃은 신발 절대 두지 마세요. 싱싱한 식물, 밝은 센서 등 복을 상징하는 소품을 배치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거나 기운이 가라앉으면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거실. 흉한 그림, 어두운 인물화, 과도한 장식품 피하기. 화사한 풍경화, 가족 사진, 금속 트레이 추천. 거실은 대인운과 재물운이 함께 흐르는 공간입니다. 분위기가 밝고 기분이 편안해야 사람도 돈도 함께 들어옵니다. 셋째, 안방. 마음에 안 드는 선물, 멈춘 탁상시계는 정리. 편안한 색감의 그림, 좋아하는 소지품 하나 배치. 안방은 정신과 감정의 회복 공간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남는 물건은 당신의 잠과 마음을 방해합니다. 넷째, 책상, 서랍. 오래된 영수증, 쌓인 영수품, 쓰지 않는 필기구 제거. 깔끔한 정리함, 금속 트레이, 따뜻한 조명 배치. 정리가 안 된 책상은 돈도, 운도, 기회도 정체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한 공간 한 공간 정돈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복이 돌아오고 돈이 들어오는 집이 완성됩니다. 풍수는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질서를 바로잡고 그 안에 좋은 기운을 흐르게 하는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버리면 비워지고 비워지면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여러분의 집과 삶에 복과 돈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아, 이런 건 미신 아냐? 싶었던 분들도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진짜 기운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댁에 어떤 물건을 정리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 경험들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복 되는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복이 들어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